야, 너네 아파트 단톡방 조용해? 우리 아파트는 가끔 난리도 아니거든. 누구네 집 층간소음이 어떻다느니 관리사무소 일처리가 왜 이 모양이라느니 하면서 말이야. 근데 그거 알아?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대법원까지 끌려가서 벌금 수백만 원 낸 사건이 있어. 오늘 그 썰 제대로 풀어줄게. 분량이 좀 길어도 끝까지 들어봐. 이건 진짜 내 돈을 지켜주는 이야기니까. 반가워.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야. 자, 사건의 배경은 평범한 어느 아파트야. 여기 전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씨라는 분이 있었거든. 이분이 어느 날 핸드폰을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타자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카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아니 세상에, 저런 인간이 우리 아파트 회장 선거에 나온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주민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씨라는 사람 말입니다. 예전에 주민 폭행해놓고 허위 진술시켜서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면 우리 아파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씨는 신이 나서 글을 올렸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단톡방 인원이 500명이 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쏘아 올린 거지.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감정이 격해졌나 봐. 이씨, 너는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놈이야. 어휴, 냄새나. 금수만도 못한 자가 어디서 회장을 해? 주민 여러분, 이런 짐승 같은 놈한테 투표하실 겁니까? 자, 여기서 피해자 이씨가 가만히 있었을까? 자고 일어났더니 500명 있는 단톡방에서 자기가 금수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김씨, 당신 미쳤어? 내가 언제 폭행을 했다고 그래? 그거 다 예전에 정당방위로 끝난 일인데 어디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그리고 금수? 너 지금 나한테 금수라고 했냐? 이거 명예훼손의 모욕이야. 당장 글 내려 사과하라고. 하지만 김씨는 콧방귀를 꼈어. 사과? 웃기지 마. 나는 정의의 사도야. 우리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알리는 거라고.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발끈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김씨는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더 세게 나갔지. 이번에는 재건축위원회 회장인 박씨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야. 박씨가 재건축 관련해서 의견을 올리니까 바로 답장을 박아버려. 어이 박씨, 너도 조심해. 너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벌 받아. 너 머지않아 장님이 될 거야. 두고 봐. 눈이 멀어버릴 거라고. 소경이 되어서 길을 헤매게 될 거다. 와, 이건 좀 선 넘었지? 신체적인 저주까지 퍼부은 거야. 박씨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장님이 될 거라고 했어? 지금 나 저주하는 거야? 내 신체 부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자, 결국 참다 못한 이씨와 박씨는 김씨를 고소해버렸어. 그렇게 평화롭던 아파트는 순식간에 법정 싸움의 장이 된 거지. 경찰서에 불려간 김씨. 형사님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어. 형사님, 저 억울해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다 주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아파트 잘 되라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고요. 이 씨가 폭행한 거 그거 아파트 노인정 가보세요. 소문이 파다하다니까요. 저는 공익 제보자예요.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지. 김 선생님, 사실이라고 쳐도 단톡방에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쓰고 장님이 될 거다라고 저주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게 공익입니까? 주민들한테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고 정보 전달하신 거예요? 그건 화가 나서 좀 과하게 표현한 거죠. 하지만 본질은 아파트를 위한 마음이었다니까요. 표현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시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바른 말 하겠습니까?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어. 이건 명백한 비방 목적이 있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는 거지. 결국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어. 법정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 먼저 검사가 매섭게 몰아붙였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마치 사실인 양 수백 명이 보는 단톡방에 유포했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금순이 장님이니 하는 표현은 저속하기 짝이 없는 모욕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익입니까? 이건 인격살인입니다. 그러자 김씨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 아닙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파트의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한 것뿐입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수라는 표현도 그만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다 나온 수사법일 뿐입니다. 재판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김씨에게 물었어. 피고인, 본인이 올린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신합니까? 근거가 뭐죠? 이 씨가 사람을 패고 돈을 써서 풀려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 그게 예전에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문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실이죠. 재판장님이 서류를 탁 덮으며 말했어.
피고인, 소문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원 진술을 확인해 보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예요. 옆에 있던 피해자 박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 판사님, 저는 저 장님 소리 듣고 나서 밖을 못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저만 보면 제 눈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눈이 멀까봐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주한 게 제 평생의 한이 됐어요. 김 씨가 거기서 또 못 참고 한마디 했지. 야, 박씨, 너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너가 재건축하면서 주민들 돈 떼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천벌받을 거라고 한 거 아니야? 판사님이 법봉을 탕탕탕 두드렸어.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여기는 단톡방이 아닙니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재판은 계속 이어졌어. 1심 판결이 나왔지. 피고인 김 씨, 당신이 올린 글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증인들 말을 들어봐도 당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문제입니다. 공익을 위한다면서 금순이 장님이니 하는 인신공격을 하는 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1심에서 이 씨에 대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박 씨에 대한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어. 총 370만 원이지. 김 씨는 펄쩍 뛰었어. 뭐라고? 내가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벌금 370만 원? 판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돈 없어요. 절대 못 내요. 항소할 겁니다. 그렇게 2심으로 넘어갔어. 2심에서도 김 씨는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 판사님, 제가 올린 글은요, 사실 일부가 좀 다르긴 해도 전체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거였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잖아요.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거면 무죄라고. 저 무죄 주십시오. 하지만 2심 판사님도 고개를 저었어. 김 씨, 당신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잖아요. 사실을 말해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유죄인데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거나 소문만 믿고 퍼뜨린 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들, 이건 공익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욕이잖아요. 결국 2심에서도 벌금 37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어.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지. 그렇게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대법원 판결문 뭐라고 나왔을까?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어.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 벌금 370만 원 확정. 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도장 쾅쾅 찍힌 거야. 김 씨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37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지.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아마 소형차 한 대 값은 좋게 날렸을걸? 아파트 잘 되라고 시작한 키보드 싸움이 자기 집 가계부를 거덜낸 거야. 자,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법적 포인트들 짚어줄게. 집중해. 첫 번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기준이야. 김 씨는 일부만 틀린 거지 전체적으로는 맞다라고 주장했지? 근데 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봐. 폭행해서 돈 주고 풀려났다는 건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잖아. 이게 거짓이면 바로 아웃이야. 두 번째, 비방할 목적이야. 김 씨는 공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지. 하지만 법원은 그 표현의 저속함, 글을 올린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 단톡방에 6번이나 올리고 금순이 뭐니 욕을 섞었다. 이건 누가 봐도 상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는 거지. 세 번째, 모욕죄야.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성립해. 너 못생겼어, 너 짐승이야, 이런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가 돼.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신체 부위를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표현은 빼도 박도 못해. 네 번째, 전파 가능성이야. 나 단톡방에서 딱 한 번 말했는데 라고 변명해도 안 통해. 단톡방에는 수십, 수백 명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말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돼서 처벌받는 거야. 너네도 혹시 단톡방에서 누구 뒷담하고 있니? 지금 당장 멈춰. 아, 저 사람 진짜 짜증나네 정도는 속으로만 해. 그걸 손가락으로 옮기는 순간 내 통장은 텅장이 되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단톡방에서 열받는 일 있어도 일단 한 핸드폰 던져두고 찬물 한 잔 마셔. 그게 내 집과 인생을 지키는 길이야.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 이 영상 내 친구들 단톡방에도 공유해줘. 걔네들도 벌금 내면 안 되잖아. 다음에도 더 쫄깃하고 유익한 판결로 돌아올게. 안녕.